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매니페이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83.3세, 이게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건강 수명은 64.4세.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유럽 사회에서는 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갭을 줄여주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인데 우리는 이런데 굉장히 익숙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19년이라고 하는 간격을 좁히는 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것에 우리 사회의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온택트 토론회에서는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도입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올지 무척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어르신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기 위해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 오셨습니다. 발제해 주실 분들이시죠? 고민정 재밌는 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분이신데요. 이태경 SE 디자인그룹 공공디자인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인천시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유광조 인천시 공원조성 과장님 오셨습니다. 노인회에서도 오셨네요. 유치현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최은영 인천고령사회 대응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좀 얘기를 좀 듣고 인사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준성 부평구 공원녹지 과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공원녹지과장 안준서입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표까지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평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고령화가 심한 구에 속하는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 만큼 뜻깊은 토론회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줌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소영 계양구 도시관리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노인정책 전환을 위한 온택트 토론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시민이신데요. 황영권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까요? 이런 노인 세대에 대해서 저도 베이비 부머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오늘 시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인천시 정책 전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분도 시민이시죠? 인천시의 주인이시죠? 이수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살고 있는 인천 시민 이수정입니다. 이번 토론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평소에 그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 뵈기 참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영상으로나마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경기, 대구, 그리고 광주, 전남을 거쳐서 인천에서 진행을 하는 지역 순회 토론회입니다. 이 노인 놀이터 도입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80여 군데하고 MOU를 현재 맺은 바 있고요. 오늘은 인천 지역에서 토론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시는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은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 이분이 나타나시면 빌공짜 공약은 사라집니다.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참 획기적으로 노인 정책을 전환하는 이 자리에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좌장을 맡아주신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그 행보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되고요. 또 오늘 실질적 정책 제안을 해주실 우리 고민정 이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태겸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유치원 사무처장 유광조 과장님, 최윤영 센터장님 토론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까 인사하신 네 분도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예, 우리 인천이 그래도 젊은 도시라고 자부했는데 인천마저도 이 지난해 말에 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하는 이제 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참 이 2027년이면 우리 초고령 사회로 이제 도달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시장을 해봐도 사실 노인들의 그 빈곤 문제, 그로 인한 자살 이런 문제들에 이제 천착하느라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이런 기본적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쪽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해서 뭐 효드림 카드, 그다음에 우리 인천이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지금 3년 연속 지금 최우수 표창을 받고 있고 한 이런 쪽에 주안을 두고 노인 정책을 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인천 시민 대상으로 스마트 아이디어 공모를 이제 해봤더니 그 중에 사실 우리 시민 한 분이 굉장히 이제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하신 말씀이 노인분들의 복지 생활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없으니 이런 정책으로 가감히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 이광재 총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시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 비용을 줄이고 하는데도 굉장히 큰 기여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정책에 있어서 이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고 그와 병행해서 문화적 행위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오늘 토론회가 실버 문화 정책에 영감을 얻는 우리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현재 우리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 이제 폐쇄를 거듭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위기는 기회의 다른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이 토론회가 모든 그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참석해 주시고 발제해 주시고 의견 주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자를 모시겠는데요. 고민정 이사장님은 성명대학교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현재는 재밌는 재단 이사장님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유럽형 노인 놀이터 도입 방안을 알려주실 고민정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태껏 지자체 그 순회 토론회 한 것 중에 분위기가 제일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광재 총장님. 네, 소개받은 고민정입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 전공을 하면서 문화 콘텐츠 박사이기도 한데요. 이 노인 놀이터가 이 컨셉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 하면 어느 날 저도 나이가 좀 있어서요. 나이 들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 저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어요. 어디서 뭐 하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어디서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놀 때가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죠. 사회생활을 하지만 노는 것도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데 어디서 놀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디서 놀 것인가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별로 이렇게 놀 데가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없으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노인 놀이터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이 말 자체는 컨셉입니다. 그냥 컨셉이고 뭐 놀 때가 놀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유럽 선진국들은 이런 놀이터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돼서 이제 노인 놀이터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럽을 또 다녔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줄 모델 자체는 핀란드 모델입니다. 핀란드 모델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핀란드가 복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이면서 복지 실험국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나 이런 그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먼저 고령화를 겪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먼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것만 또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는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하게 넘어갈 부분들만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노인 복지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노인 정책,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영역을 복지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문화복지 영역, 문화 컨텐츠 영역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모두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충분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젊은 노인층이라고 하죠. 액티브 시니어 이 등장이 만만치 않게 부각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예전의 노인복지 정책에서 그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 노인 문화 정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액티브 시니어란 말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 관련된 부서여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래도 이제 간단히 학문적인 요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베이비붐 시대를 겪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베이비붐 시대를 겪고 은퇴 이후에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노인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액티브 시니어이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젊으신 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다 액티브 시니어가 되실 겁니다. 이 액티브 시니어의 가장 재미있는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액티브 시니어가 기존의 시니어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여가 생활을 할 때도 다른 부분이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 그러면 노년 인식을 기존의 시니어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보는 반면에 액티브 시니어는 새로운 인생을 이제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내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특이하고요. 그리고 소비관도 특이합니다. 기존의 시니어는 검소합니다. 하지만 액티브 시니어는 검소함보다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또 매우 저는 인상 깊은데요. 노후 준비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요. 그리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반면에 유산 문제가 있습니다. 유산을 기존의 노후 세대에서는 어떻게든 아껴서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한 푼 한 푼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액티브 시니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즐기고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고 그것도 쓰고 하는데 그 행복 안에 가족도 있는 거고 손주도 있는 거고 주변 친구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으면 사회에 할 수도 있고 가족한테 자식들한테 줄 수도 있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어떤 액티브 시니어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시니어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노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다 제가 넘어가고요. 오늘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기존의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노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치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치료 위주, 케어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행복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효율성도 높이고요.
그리고 행복의 지수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니, 근데 이걸 제가 감히 제 머리에서 나와서 제가 처음 주장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간이 크지 않습니다. 이미 다 유럽과 미국 이런 데서 검증이 돼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그 예방에 투자한 1유로는 10유로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검증된 자료가 엄청 많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노인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노인 놀이터는 뭐냐면, 자, 어디서, 그리고 누구랑,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어디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깥에 이제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커뮤니티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신체적인 활동,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활동의 기능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 체육시설, 어린이 체육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아이들의 사회성도 기르고, 그리고 또 충분히 재미있게 잘 뛰어놀고 신체적인 운동 효과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의 효과만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헬스장 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고 그렇게 재밌지 않고 오래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커뮤니티 기능과 정서적인 기능을 가져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노인 여가 생활 중 하나로 해서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해서 이제 노인 놀이터 이 부분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노인 놀이터 컨셉은 알겠는데 대체 뭐지? 안에 뭐가 들어있지? 궁금해하실 건데요.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놀이터는요, 처음 유래는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해 보니까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노인 놀이터의 시작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그 공원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역에 확산 효과가 지금까지 되어 있고요. 이 유래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확산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핀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 이런 노인 놀이터를 지자체 방문을 다 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또 확산되고 있는지 인터뷰를 다 해본 결과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게 처음 하게 된 게 핀란드에서 만들어졌는데요. 핀란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지금처럼 그렇게 부유한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혹시 여기 그 사회복지, 노인복지 이런 전공하시고 과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국가 예산 중에 지금은 비교적 덜하긴 한데요. 국가 예산 중에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제일 많이 컷하는 게 노인 예산을 많이 컷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핀란드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노인 예산을 딱 컷하고 나니까 그 해에 노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정부가 부랴부랴 이 예산을 도로 갖다 놓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노인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을까, 각계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한 결과, 첫 번째 원칙, 핀란드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 두 번째, 사람들 모여야 된다.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신체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운동보다는 재미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충족해서 만들어진 게 노인 놀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유럽에서는 이런 그 노인 우울증이나 재활 치료 쪽에 의사 처방 전에 노인 놀이터 일주일에 3번 이상 갈 것,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 확산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노인 놀이터 안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인 놀이터 안에는 크게 3가지 컨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연성이고요. 또 하나는 균형 감각, 유연성 스트레칭, 그리고 또 하나는 균형 감각,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운동의 효과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의 효과, 신체적인 효과를 강조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도움되는 기능들로 만들어진 놀이 운동 기구입니다.
유연성 스트레칭이 있다면 이동, 운동 감각, 균형 감각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는 치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 노화 현상이라는 거는 10년, 20년 어제랑 반드시 다른 오늘 하루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부분을 대응할 수 있게끔 날마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노인 놀이터, 이런 공간에 가서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간이 주는 커뮤니티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이태경 교장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저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노인 놀이터라고 하는 건요. 또 다른 신체 운동, 노인 체육 이런 것보다는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이 놀이 문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법, 해결책을 제시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기, 새로운 시작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해외 사례는 자료를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문한 노인 놀이터 이런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일도 있고요. 나라마다 약간 다른 운동 기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마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지역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또 다른 그 노년층의 특징이 있는 관계로 받아들일 때 그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조금 유념해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노인 놀이터를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는 만들자마자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와 재밌겠다 이러고 무조건 가요. 그런데 노인 놀이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질 않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놀아본 적이 없어요. 논다는 개념은 집에서 쉰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놀이터, 어르신 놀이터 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는 이 시설만 짓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 놀이터, 노인의 놀이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지역 커뮤니티, 지역 사회,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이런 부분들, 노인층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인식들도 가지시고 그분들과 같이 캠페인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다음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중요한 점이 한 점이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네, 보시면 그래서 말씀 나오는 게 운영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 방안이 있어가지고 이 놀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놀이 지도사, 네, 자격증 이런 뭐 시니어 플레이 플래너라고 하는 그 공공 일자리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노인 건강 도우미 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 사회에서 협업할 수 있는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세대별 통합을 위해서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과 내진 지역 사회에 있는 젊으신 뭐 이런 구성원들과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또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드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제가 그 뭐 말씀드리는 건 이상인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안 노는 게 아니고 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이다라고 조지 버나드 쇼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제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그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경로당을 하나 더 져드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공무원 선생님을 보고 그런 돈 있으면 콜라텍이나 하나 더 줘달라. 나는 폐기 처분 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부분이 노동을 중심으로 노인들을 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잘못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쟁터로 열사의 땅으로 달려가셨던 분들이 지금의 어르신들이죠. 우리가 최소한 존중감을 갖고 삶을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매니페스토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자살률에 저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결국은 복지 비용, 의료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건 유럽은 전문가들이나 치료사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연계체로 커뮤니티 케어 사업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충남하고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한테 일하시면 돈 드립니다가 아니고요. 놀면 돈 드립니다입니다. 그래서 충남 그 부분 놀면 지역 화폐로 그 여러 가지 그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그 두 번째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타 지자체 노인 놀이터 관련 영상 자료를 하나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인 오후,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복작되는 이곳과 달리 공원 구석을 차지한 운동기구는 썰렁합니다. 수십 분이 흘렀지만 찾는 이는 없습니다. 왜 이용하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해요.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하고 허리 아프고. 무겁고 힘들어요. 근데 노인네들 아줌마들 나와서야 별로 하다 안 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입니다. 크기는 건장한 성인 기준에 맞춰져 있고 대부분은 근력 운동 위주라서 자칫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폐쇄형 시설 말고도 건강한 실외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운동기구를 설치한 자치구도 생겼습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돌리고 고리로 물결을 그리며 몸을 조금씩 풀어봅니다. 종로구 지봉골 공원에는 균형감과 유연성, 인지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기구 7종이 설치됐습니다. 아침이면 나와서 조금씩 하거든요. 근데 몸이 가벼웠고 걸음을 못 걸었는데 걸음도 조금 잘 걸고 그래요. 가만히 놀면 심심한데 운동도 하니까 몸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 놀이터에 모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유럽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놀이기구들은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흉기라고 해요. 대부분 근육 강화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그 달팽이관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거 결국은 수평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상부장이나 하부장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것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공급자 위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보는데요. 이 고민정 박사님 발제를 듣고 난 다음에 아마 그렇게들 많이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우에 대한 부분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소시켜 주실 분을 좀 모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이신데요. 이태겸 소장님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현재는 SE 디자인그룹 공공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노인 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주제로 발표해 주실 이태겸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태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예쁜 이름표도 마련해 주시고 또 노인 놀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눌 수 있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노인 놀이터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어떤 노인 놀이터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안에 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에서 초고령화 사회와 그다음에 어떤 포용 사회로 향하고 가고 있는 길목에서 노인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그 실무에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친 드라마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우편 공무원이 심덕출 할아버지가 발레를 배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발레를 배우는 심덕출 할아버지를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액티브 시니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분이 발레를 배울 때도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이니까 그냥 위험스러운 거 다 피하고 등산이나 하셔라 뭐 이런 식의 인식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장애 인구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65세 이상 중에서도 장애 인구가 46%,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애라는 게 사실 시력이 떨어지고 귀가 안 들리고 그다음에 몸이 조금씩 신체가 불편해지고 이러면서 장애 지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과 사실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사실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사실 이러한 장애 지수, 장애인 비율은 점점 높아질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고령이 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보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공원입니다. 뒤에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사실 많은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이 있지만 생각보다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이 가시는 곳이라고 해서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나는 청년이야 이러면서 사실 잘 가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안에 만들어 놨었던 여러 가지 운동시설들 같은 경우에들은 이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어디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거 청량리에 있는 제기동과 신설동에 있는 지도인데요. 대부분 보시면 지하철에 무료 하차, 그러니까 무료 승차를 이용해서 이 근처에 있는 시장, 노스텔지어의 어떤 약간 과거의 향수를 이끌어내는 곳에서 콜라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같이 놀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 노인 놀이터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때는 이러한 지하철에서 접근성이 좋은 것, 그리고 실제로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접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으신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봄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실제로 노인 치료 비용을 보면은 2020년에 39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40년이 되면은 이게 한 3배 정도로 듭니다. 90조가 넘고요. 2040년이 되면은 한 4배 정도까지 육박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린 뉴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포용 사회로 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디지털 뉴딜과 관련돼서 노인들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설들 아니면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ICT 기구에 관련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거를 기술과 어떻게 하면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을 예를 들면 뭐 치유 텃밭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다든지 이런 부분에 노인들과의 활동과 결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노인 놀이터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거는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사람 중심 포용 국가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무엇보다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지금 정책들이 실현이 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다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병원이라든지 시설에 격리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뭐 우리 도시의 빈집을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노인 건강을 살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재가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거에 도움시설로서 사실 노인 놀이터가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는 거 커뮤니티 기능을 같이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마중물 사업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에서 뭐 여러 가지 뭐 4대 핵심 요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게 한다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노인의 어떤 생애 주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어떤 건강하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더 나이가 드신다고 하면은 생활의 자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거동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는 치료와 재활과 어떻게 하면 연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애 주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인 놀이터는 사실은 건강의 유지, 그 다음에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그 다음에 재활과 관련된 정도에 있어서 다양하게 그 층위를 고려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인식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로의 탐구골공원에 가서 인식을 조사했더니 아니 뭐 대부분 다 좋아하셨지만 실제로는 있는 공원이나 잘 활용해라. 아니면 지나친 포퓰리즘이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건강을 위한 놀이터다 보니까 조금 위험해 보이는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럽 놀이터가 굉장히 보기에는 정적으로 보여서 좀 동적인 놀이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노인들에게 익숙한 바둑이나 장기, 딱지치기 이런 것들과 좀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느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입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림픽공원에 가면은 노인 놀이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공간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알록달록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용을 하면은 어르신들이 아유 애들이 이용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용을 안 하시고 피해버리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놀이터 근처에 어르신 놀이터를 만들 때는 조금 위호 공간, 이 조금 떨어져서 만들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의 놀이 공간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조금 이따가 발제해 주실 많은 분들이 이제 노인 놀이터 조성에 관해서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재정과 제도의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공간의 조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도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노인 놀이터의 활성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읽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실제 사례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놀이터를 만들 때 저희가 일단은 있는 공원부터 활용하자, 아니면 있는 빈 공간부터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쉽게 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안산시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저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모나게 박스 진한 곳이. 근데 그 옆에 있는 흰색 도면을 보면은 노인 시설이 많은 지역을 비교를 해봤더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오히려 원도심이나 이런 지역이 많아서 실제로는 노인 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창군의 경우를 봤더니 생활 SOC 시설은 거의 다 고창군이라든지 큰 지역에 밀집해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사실은 그 생활 SOC 시설들이 좀 분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 강화군 같은 경우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경로당 같은 게 굉장히 접근거리가 좋아서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노인 놀이터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노인들이 어디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보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노인의 생활권이라는, 그러니까 전체 그 구의 생활권이 아니라 노인의 생활권에 대한 분석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성, 안전성, 뭐 사회교류, 뭐 자율선택, 심미성. 그러니까 자율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가서 운동만 해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접근성이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인 놀이터의 명칭이 노인 놀이터라고 하면 좀 배타적일 수 있으니 다른 포용적인 명칭이 없는가라는 거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노인들이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거 놀이터를 만들어놨는데 놀이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접근하실 것 같지만 노인분들이 동네에서 많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을 보면은 오히려 약국이라든지 슈퍼 이런 생활시설이 있는 곳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필수적인.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경로당을 오히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쌈지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은 인천시도 구릉지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근데 아래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큰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 조금조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리프트, 소형 리프트도 좀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보행이 불편할 때 계단 같은 거를 없애는 것들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노인 놀이터를 생활 주변에 만든다고 해도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놀이터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실제 사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놀이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단지 휠체어뿐만 아니라 어떤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캐리어를 끌고 가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장애를 느낄 수 있듯이 실제로 뭐 젊은 나이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재활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좀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여러 가지 ICT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VR 이런 체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르신의 그 몸의 신체 괴로움이라든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노인 놀이터의 인식 개선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시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그 어린이의 놀이권은 노인 놀이터로 침해받을 서로 이렇게 상충되지 않도록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나 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어촌 뉴딜 사업이라든지 농촌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 농업이나 어업 활동과 관련된 그런 많이 쓰는 근육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넓은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다 설치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보다 소규모 공간을 이용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역에 있는 체육 활동이라든지 커뮤니티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뭐 PT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체육학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해서 실제로 만들 때부터 이렇게 활용하는 것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동대문구에서 실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학생들과 그다음에 지역 헬스센터가 연계해서 놀이케어 팀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고령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고령자들의 몸에 맞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리빙랩 사업과 연계해서도 충분히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천은 사실 땅이 어떻게 하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에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하는 것과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건물인데 이 주변을 건축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지금 보시면은 겉면은 전부 다 벽면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옥상 부분에다가 주차를 하고 나서 이 옥상 공간에다가 같이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시설을 만들 때부터 지역민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고요. 지역에 있는 헬스케어에 있는 분들이 트레이너들이 같이 여기에 나와서 실제로 이제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적 창출과 함께 이러한 운동들, 지역 운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인분들만 모이게 하는 것보다 지역민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어디에 만들까라고 하고 있는데 국토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서울 송파구의 이제 미래 포레샤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만들 때 공동주택의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입주하시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린이 통합 놀이터와 그다음에 텃밭 그리고 노인 놀이터를 함께 연계해서 실제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만드실 때 고민을 해보실 게 공동주택 조례 만드실 때
조례나 아니면 건축조례, 인천시 건축조례 같은 경우를 개정을 조금 하셔가지고 노인 놀이 시설들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노인 놀이터 만드실 때 이렇게 이런 마을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서 복합화 해가지고 만드시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결합해서 운동 공간과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텃밭 그리고 노인 놀이 시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든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공원을 리모델링 한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단독으로 만드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존에 있는 생활 SOC 시설을 어떻게 결합할까를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노인 놀이터를 만드는 이유는 굉장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애 끝까지 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업이 매니페스토 본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국토부랑 이야기를 해서 법제도 하나 바꾸면 지금 그 운동기구의 30% 이상은 어르신용으로 한다. 이게 바꿔버리면 금방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자 이 운동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생들 또 지방정부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우리 사회에 맞는 게 뭔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실패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트라우마 센터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보고 우리 한국에다가 제안을 했고 광주에 지금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요. 결국 의료인 집중, 치료 집중으로 가다 보니까 핀란드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우마 센터가 운영되는 게 약을 타려고 하면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문진표에서 이상 시그널이 잡히면 사회복지 선생님이 가시고 여기서 또 위험 시그널이 잡히면 그때 의료인이 가고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사회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치매가 고쳐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매를 치료하는 사업으로 오해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치매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까지는 충분히 그냥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까지는 또 함께 할 것인가도 냉철하게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노인은 서서히 되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나갔더니 갑자기 노인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신 5분들의 토론회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 시 공원조성과 유광조 과장님, 그 부평구 안중성 공원녹지과 과장님, 기양구 이소영 도시관리국장님, 유치원 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 사무처장님, 최윤영 고령화 사회 대응센터 센터장님 순으로 의견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약 한 10분 정도 늦어지지만 프로그램 설계상 해 있는 4분은 제가 좀 정확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혼용하는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시 공원조성과 유광조 과장님의 이야기 말씀을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조성과장 맡고 있는 유광조라고 합니다. 노인용 놀이터에 대해서 우리 시 공원에 어떻게 도입할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발제분들이 대부분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다소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이 이제 2025년도로 예측하고 있고 인천은 이제 그보다 약 2년 늦은 2027년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군구별 65세 이상 인구 목표를 보면 원도심과 신도시가 명확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즉 지역적 특성을 가진 강화군이나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를 놓고 볼 때 동구가 23.1%, 미추홀구가 17.1%인데 반해 연수구와 서구는 10% 정도로서 원도심이 최대 13% 이상 많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또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 의외로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건강하다면 경제적인 부분은 건강으로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펼쳐지는 어떤 그 정책들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보가 초고령 시대를 맞아 노인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그 인구 분포와 노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형 놀이터 설치는 꼭 필요한데 위치적으로도 그 65세 인구 분포가 많은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형 놀이터 설치를 위한 장소로서 공원이 적정한가? 이에 대한 이제 고민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집 공원 분포를 보면 그 대규모 공원들은 이제 송도나 청라 등 이제 그 신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원도심의 경우에도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근린 공원이 그 반경 300m 이내, 즉 노인분들이 이동 가능해서 도보로 접근하는 거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리적으로 원도심 내 공원을 활용할 때 장소 확보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원을 활용할 때 도심 내 사업 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는 공원은 많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타 장소에 비해 그 공기 질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노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또 세 번째, 기존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용 놀이터를 연계할 때 세대 간 갈등을 더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공원이 노인용 놀이터 설치에 가장 효과적인 장소로 판단은 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공원 내 노인용 놀이터를 이렇게 어떻게 설치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단계별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 1단계로 이제 원도심 지역인 인천의 경우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허용도 및 성과를 분석한 후 2단계로 원도심 내 다른 공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 단계로 신도시 중심 지역으로 넓혀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겁니다.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 노인들이 체력과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하되 정자 등 휴식시설과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였듯이 한여름 기후변화 시대에 맞아서 이제 폭염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늘막 내지 쿨링포구 같은 시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필요할 거고 그리고 노인분들의 그 운동시설 외에 취미시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그 같이 구성되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하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설치할 때 최소 약 한 50평에서 많게는 500평 정도. 그건 이제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에서 활용 가능한 면적에 따라서 그 시설에 대한 다양성이 이제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 경로당과 가정에 머무는 노인분들을 야외 놀이터, 노인용 놀이터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놀이터에 대한 그 이용 프로그램 개발, 또 이를 위한 전문가 배치, 또 이를 위해서 주변의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거나 학생들에게 마일리지나 봉사활동 점수 부여를 해서 그 보호자로서의 역할,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노인용 놀이터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건강증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노인들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체격 등이 반영된 시설들이 아직은 개발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월에서 2월 정도까지 겨울철에는 어떻게 실외 놀이터를 운영할지 또는 이동식 놀이터, 그 시기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놀이터에 대한 개발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앞에서 그 이태영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교적인 우리나라 분위기를 봤을 때 그 용어에서 오는 이제 부적합함, 노인용 놀이터라기보다는 어르신 뭐 체력 단련장이라든지 시니어 건강 놀이터라든지 하는 거부감 없는 그런 명칭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실내형 놀이 프로그램이나 놀이 기구는 개발 중에 있고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 공원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그린 뉴딜 사업 관계된 그 아이디어 워낙 발제가 좀 짧아서 그랬는데요. 이 부분 한 1분 정도 이태경 박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노인 놀이터에 관련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신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린 뉴딜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기는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노인 놀이터에 가장 적합한 거는 치유 정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뭐 다른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서도 치유 정원을 어떻게 도입할까 이제 많은 정말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손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손끝을 움직이고 뭔가 공간감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더 이렇게 더 적합한 장소이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거 만들거나 노인 복지 시설을 만드실 때 그 1편에 아까 시흥시처럼 이런 치유형 온실을 만드신다거나 그다음에 이거를 케어한다거나 이걸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사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 보니까 이거에서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보다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우울증 환자부터 그다음에 어떤 자폐형 아이들, 학교 가기 어려운 아이들까지 같이 이제 어르신들과 결합해서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게 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그린뉴딜 사업의 공모한 예로 그 도시조성 사업들이 어때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그 계양구 이소영 도시관리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도시관리국장 이소영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1월 기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 인구 수는 11.4%, 여성은 14.3%로 각각의 고령사회 진입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공원 내에 노인 전용 시설인 게이트볼장이 계산체육, 다남체육, 규련 근린공원 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다남체육공원, 고양골체육관의 국국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공원 내 노인 배려 시설인 야외운동기구 333점, 지압시설 1개소와 여름철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쿨링포구 1개소, 그늘막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2017년부터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작전 어린이공원 축구장 내 그라운드 골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노인 인구가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산림과 공원에 노인을 배려하는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노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산책로인 무장애길을 꼽을 수 있으며 2017년부터 금년까지 계양구 산림욕장 1.2km, 계양산 장미원 600m, 이촌 근린공원 600m의 무장애길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즐기며 노약자 주도의 적극적 야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노인 놀이터를 어린이공 노후시설 개선사업 대상 3개소의 공원에 시범적으로 도입고자 합니다. 도입 방향과 도입 시설 등은 앞서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같이 하고 있으며 현재 공원 3개소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18억 원이 기 확보된 상태로 2021년 하반기부터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실시적인 단계부터 노인복지 관련 부서 등과 근본 토론회를 통한 대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노인과 어린이, 어른 등 모든 연령층을 고루 아우르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오늘 토론을 주최하고 주관하신 기관과 발제자분들께서 계양구 노인정책 발전을 위하여 자문 등의 도움을 주신다면 보다 선진적이고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토론회가 너무 열티다 보니까 제가 순서를 좀 놓쳤네요. 그 부평구 안준성 그 공원녹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공원녹지과장 안준서입니다. 저는 부평구 공원 내 노인 놀이터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고 25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평구 노인 인구 및 현황을 보면 부평구는 구도심 지역이 많아 10개 군구 중 강화 옹진군을 제외하면 동구 다음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약 14.8%입니다. 매년 0.8%의 증가율로 볼 때 조만간 20%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별 분석을 보면 부평동의 경우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산곡동, 부계동 등 구도심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평구의 경우 노인 놀이터로 조성한 곳은 없지만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인 놀이터 개념을 도입하여 굴포공원 내 2020년도에 100세 누리길을 조성하면서 치매 자가 체크, 치매 위험 요인 및 예방 안내판, 인지 자극 교구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경우 매년 2, 3개의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 및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운동시설과 함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노인 전용 공간으로서의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태겸 박사님 발표에서 보듯 한국의 노인 놀이터 인식 조사에서 시설물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서 노인 놀이터를 지원하고 노인의 신체와 정서를 고려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스템 개발 없이는 지금의 공원 조성과 차별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사업지 대상 선정은 노인정책부서와 공원 녹지과 부서 협업을 통하여 선정을 하고 2단계 노인 놀이터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며 3단계 노인 놀이터 시설 설치 단계에서는 단순히 운동,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노인복지부서,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결정 후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평구의 경우 8개 공원에 경로당이 있어 경로당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방안과 주택 밀집 지역인 부평동, 상곡동 등 구도심지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등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비 지원 사업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 운영상 문제점 보완 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유치원 대한노인의 인천시 연합회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뭐 인사는 드렸지만은 저는 그 대한노인의 그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그 오늘 토론회 발제 또 토론 자료 발표를 보니까 정말 그 고맙게 느껴집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그 정책이 계속 그 이어져 나왔지만은 이번 기회에 다양화해지는 또 전환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박남춘 시장이라든가 또 유용수 노인정책과장님 또 관계자 또 우리 이광재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토론 자료를 사실 냈습니다만 한 달 전에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하면서 냈습니다. 그래서 좀 동떨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걸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관심사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 취업 또는 재취업, 세 번째가 재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놀이터라는 거는 뭐 세 군데 다 이제 적합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그 뭐 액티브 뉴 시니어 또 골든 에이지 이런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을 이렇게 해보면은 문화를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문화 자체를 이 생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거 위주에서 당신들이 만들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요즘은 이 SNS라든가 이런 게 유튜브라는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을 직접 만드시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공원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은 지금 그 놀이터는 사실 그 노인 놀이터만 따로 이렇게 마련한다. 이거는 사실상 현실과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존의 이 공원에 우리 그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이 노인 이 복지관 이런 데가 사실은 이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지금 아까 시장님도 이제 서두 인사 말씀에서 하셨지만은 작년에 인천시가 고령사회가 됐고 2027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6년만 있으면은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사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양적 질적으로는 뭐 양쪽으로도 못 따라가고 질적인 거는 이제 오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정책을 마련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완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걷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걷는 거를 요즘은 이 10,000보, 5,000보 또 그 이상을 걷고 계시는데 이거를 잘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건강보험료 같은 거를 5,000보 걸으신 분, 10,000보 걸으신 분 이런 분들께 건강보험료를 좀 낮춰준다든가 걷지 않고 앉아서 병이 난 분보다 사실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건강한 나이가 정말 얼마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든가 또 아까 좀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햇빛을 많이 쬐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D도 뭐 형성되고 그래서 뭐 감기 이런 것도 좀 덜 걸리신다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관리해서 뭐 감기약 값을 좀 낮춰준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놀이 관리자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저는 코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명칭은 같을 것 같습니다. 걷는 거, 노는 거 이런 거를 코치진을 우리가 만들어서 파견해서 반드시 어떤 이 지도에 의한 이런 놀이가 될 수 있도록, 걷는 것도 무조건 걷는다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걸어서 또 부작용이 나옵니다. 잘못 걷기 때문에. 또 이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많은 놀이들을 하고 계신데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용 관리자 그런 거 코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돼서 우리가 뭐 젊은이들 요즘 뭐 일자리도 이제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연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원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나라 공원들이 사실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놀이터도 많이 있고 그 놀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일반인 것도 있지만은 어른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원을 걸으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뭐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또 내나무 걷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원을 좀 더 친숙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공적인 것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개개인별로 이 집에서 옥상 텃밭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병행해서 건강한 이런 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하여간 오늘 이런 자리가 좀 마련돼서 좀 반갑게 생각이 됐고,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잘 극진히 모시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까 이 장애 말씀하셨는데
늙는다는 것은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돼서 이 세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걸 잘 준비해 나간다면은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여러 사례 중에 그 어느 지역은 만보기를 어르신들이 착용하고 걷는 만큼 지역 화폐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페이, 그 일하면 돈 준다가 아니라 놀면 돈 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플레이데이, 놀이의 날 이런 걸 해서 한번 또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것. 아까 얘기하신 그 플레이 플래너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 놀이 지도사들에 대한 양성 사업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은 처음 시작이니까요.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나눠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은영 인천 고령사회 대응센터장님 그 생생한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인천 고령사회 대응센터 센터장 최윤영입니다. 사실 노인복지 쪽에서도 노인 예방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와 있었던 이야기지만 사실 제가 이 노인 놀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예방적이라는 부분들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적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관점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이 노인 놀이터라는 공간은 실내보다는 실외적인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게 좀 더 친숙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방적으로 어르신들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오래도록 정주하면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천 같은 경우는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2030년까지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노인 인구가 가장 빠르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고령화에 대해서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도시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토론의 자료들을 보면서 몇 가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노인 놀이터라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하면 세대를 오히려 분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게 꼰대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노인분들과 친숙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세대라고 배제하거나 아예 노인분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좀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노인 놀이터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이 노인 전용이라는 좀 느낌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대가 분리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노인 전용 극장이 있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 안에 갈 수가 없고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지역사회의 공간들이 부족하면 사실 노인복지관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공공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여기는 우리 공간이니까 절대 다른 세대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노인복지관 안에 다른 세대들이 들어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이 명칭을 조금 모두의 놀이터든 다른 좀 더의 명칭으로 조금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놀이터가 그러니까 공원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생겨나고 있는 놀이터나 이런 공간들을 보면 대부분 신도시 안에 아파트 안에 이루어지는 공원들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만 원도심에는 사실 놀이터들이 오히려 적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노인분들은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도 원도심의 노인분들의 분포도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방적 사업을 더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원도심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놀이터를 또 찾아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가지를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놀이터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흔히 자주 다녀셨던 길들을 약간 둘레길처럼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종합복지관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네의 길을 다 둘레길로 만들었고 치매 치유
조성을 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복지관 안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할 수 있는 원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하셨고, 그 복지관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자갈밭을 깔아서 건강 지압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곳곳에 어르신들이 인지 프로그램으로 아까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놀이할 수 있는 기구들을 곳곳에 비치하고, 거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와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들도 이 판으로 해가지고 게시판으로 해서 곳곳에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곳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자체가 그냥 어르신들이 쉬고 인지를 하실 수 있고 또 하나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처럼 만들었던 것처럼, 만약에 원도심 안에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둘레길을 좀 이렇게 조성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어르신들이 지역 안에서 계속 정주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랑 아주 친한 사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 한번 나눈 사람만으로도 내가 이 안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놀이터라는, 노인 놀이터라는 공간 안에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관계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명해 보자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스페인은 노인회 노인회가 데모를 하러 시위를 하러 나오셨는데, 시위 구호가 청년에게 일자리를 이라고 하는 구호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세금이 나올 수 있고 그래야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좀 근시안적이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홀로 계신데 대부분 전화 드려서 위험하니까 나오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이 얘기를 늘상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일이었는지를 요즘에 와서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또 우리 시민들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줌으로 토론에 함께하시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도 계신데요. 죄송합니다만 짧게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시민 두 분이 계신데요. 먼저 황영권님께 한 말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토론 참여한 게 굉장히 유익했고요. 제가 이태경 박사님이나 그다음에 고민정 박사님이 그 설명을 감동 있게 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 토론회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전부 다 시설에 대한 거, 공원하고 컨셉이 돼가지고 시설에 대한 것만을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원래 공자 말씀에 이제 지호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을 노인 세대가 액티브 시니어가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고령센터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놀이 지도사라든가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노인들한테 이게 어떤 노인 놀이터라는 명칭 자체도 굉장히 거부감이 있지만 그 인식 개선에 대한 것을 고령사회 대응센터나 이런 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일단 그 인식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 전문가분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수정 선생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너무 잘 들었고요.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저는 액티브 시니어일 확률이 높다는 점, 그 점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 놀이터에 대한 새로운 다양성에 대한 고민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일반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 하면은 우리가 경로당, 노인 복지관만 이제 저희가 떠올리게 하는데,
만약에 인천시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노인 놀이터가 이제 시행이 된다면 저희 그 일상생활 가능하신 저희 그 친정 어머니 모시고 많은 시간을 저도 함께 이제 액티브 시니어로 이제 가기 위한 그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오늘 토론으로 저희 인천 시민 한 명으로서 좀 어떤 과제를 받은 느낌? 이런 느낌을 오늘 받았고요. 그 많은 좋은 내용과 발제로 인해서 토론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랜 시간 귀한 말씀해 주신 패널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정 이사장님 그 발제하신 두 분께 그 1분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고민정 이사장님 1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호칭에 대한 정리를 가지고 조만간에 이 호칭 대토론회를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대체 정답은 뭘까?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인 관계로요. 이 호칭에 대한 이 부분들은 공동 토론회를 릴레이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잘 놀고 재밌으면 건강도 따라온다는 말이 있는데 복지라고 하는 부분 아래 우리가 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 있어서 재미있는 이 놀이, 문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좀 많이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은 이태경 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제해 주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 놀이터 노인 놀이 공간이라고 하죠. 공간을 만드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 노인 놀이 시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움직이기 편한 보행 안전바라든지 여기까지 오는 길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같이 논의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이용이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 인식 개선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인식 개선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에 어떤 VR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체험 요소들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고령화 대응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를 들면은 그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에서 좀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사실 오늘 제목이 그 유럽형 노인 놀이터 도입 방안이었는데 제가 오늘 토론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한국형 노인 놀이터의 정착과 확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으로 점점 변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발제자분들께서도 각 그 지자체나 그 다음에 현실 지금 계신 곳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다음번에 인천시의 노인 놀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상당히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발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은 전쟁터 열사의 땅으로 달려가신 분들이고요. 또 인천 지역으로 올 때 가슴이 울렁거리는 건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부평공단들을 보면 자기의 꿈을 희생하면서 가족들,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 사시는 곳이 사실은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인권, 존엄한 삶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토론회를 제안을 했고 또 풍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잘 듣고 갑니다. 일하는 DNA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놀 줄 아는 DNA로 전환할 수 있는 격리형에서 놀이형으로의 정책 전환을 좀 모색해보자 이런 제안의 토론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또 토론에 참여하신 또 보고 계신 공무원 선생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